반갑습니다. 2026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에듀윌 드디어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계 파트 첫 번째 자리에는 특별 코너 통계기초 핵심 빈출 20선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이실까요? 여기 바로 통계기초 해설 강의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강의 20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기초를 단단히 다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시험에 꼭 나오는 통계 기호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기호가 보이기도 하고요. 또 새롭다라는 기호도 보일 것 같아서 한번 저랑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보이죠? 오른쪽에 읽는 법도 있습니다. 시그마. 지금 이와 같이 생긴 기호는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이와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summation이라는 단어에서 s자가 갖고 있는 그 기호, 그래서 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 혹시 비슷한데 이런 건 보신 적이 있나요? i는 1에서 n까지 xi, ai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시그마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xi다 그러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xn 이렇게 또 다른 기호가 있어요. 이때는 파이, 대문자 파이를 씁니다. n 팩토리얼입니다. 1부터 n까지 곱한 값. 그래서 5 팩토리얼을 보면 5, 4, 3, 2, 1 이렇게 곱하면 되죠. 우리 읽을 때는 5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좋죠.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1 팩토리얼은 1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뭐예요? 그쵸. 0 팩토리얼은 하나도 선택하지 않을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인데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다 라는 자체가 한 가지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보통 순열의 정의를 우리는 NPR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서 그래서 OPE는 5 곱하기 4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와서 NPR은 결국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결과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때 나는 R 자리에 N개를 뽑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NPN이 되는 거죠. 결국 N 팩토리얼을 다른 기호로 쓴 포맷이 NPN이고 이 결과 N 팩토리얼을 N-N 팩토리얼로 나눈 거랑 같다. 그런데 여기가 1이 되어야 식이 완성이 되겠죠? 즉 0 팩토리얼은 1이 됩니다. 이와 같은 팩토리얼의 몇 가지 특징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후에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CR입니다. 조합이라고 하죠. 밑에 NCR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조합은 또 다른 기호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 같은 기호예요. 그래서 동일한 조합인데 저희는 보통 NCR로 많이 쓰는데 해외에서는 이게 뭐지? 어떻게 써야 되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NCR 이라고 읽어주세요. N choose R 이라고 읽어주세요. 여기서 이 choose는 정말 선택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N choose R.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까요? 왼쪽에 와서 NCR 좀 보실래요? NCR 저희는 보통 아래에다 쓰잖아요. 그런데 저기 어느 나라에 가면 NCR 해서 이렇게 위에다 씁니다. 어느 나라가 그래요? 인도가 그렇습니다. 기호는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지 항상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다. 최대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부분도 꽤 많지만 이런 다양한 기호에 대해서 경험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NCR 이 왜 이와 같이 풀이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순서를 뽑지 않으니까 A, B, B, A 이렇게 2개를 뽑는 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죠. N 파이 R입니다. 요거 기호를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는다. 오른쪽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HR입니다. H 그래서 오른쪽 끝으로 갈게요. N 파이 R, NHR 이렇게요. 5 파이 R은 파이가 곱하기를 의미한다고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나요? 좀 전에 시작할 때 시그마랑 견주어서 파이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n 파이 r 그러면 n개를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으로 곱하니까 죄송합니다. 순서를 고려해서 중복으로 곱하니까 우리는 5 곱하기 5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이 굉장히 식이 독특하죠. OHE는 5 더하기 2, 5 더하기 2 빼기 1. 그래서 5하고 2를 더해서 빼기 1을 해서 C, E 이렇게 조합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NHR 따라서 왼쪽에다 이거 적어 드릴게요. N 더하기 R 빼기 1 CR N 더하기 R 빼기 1 CR 본 수업 시간에 다시 왜 이와 같이 중복 조합을 조합으로 바꾸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항분포를 어떻게 읽어요? 바이노미얼, B자는 바이노미얼로 읽어주세요. 바이노미얼, NP. 그래서 오른쪽으로 와서 바이노미얼 100, 3분의 2. 이때 100은 개수가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값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가능성 평균이 아니라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확률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노미얼 NP, 바이노미얼 100, 3분의 2. 그러면 개수가 100개이고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3분의 2인 이항분포다. 이항이라는 단어가 바이노미얼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바이노미얼 NP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이항분포에서 평균 구해주세요. 그러면 N과 P를 곱한다. 분산 구해주세요. 그러면 N과 P와 그것에 상응해서 1-P를 곱한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평균과 분산을 EX, VX라고 씁니다. expected value라고 해서 E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riance라고 해서 V를 쓰는 거니까 EX, VX 간혹 variable X라고 해서 VAR까지 쓸 때도 있으니 같은 기호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SE, X바가 있네요. 읽을 때는 오른쪽입니다. SE, X바 그러니 X바 BAR 바를 붙여서 읽는 거죠. X바는 뭐죠? 표본 평균의 그 다음에 SE는 표준 편차 이런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그런데 우리는 보통 표준 편차라고 읽지만 통칭해서 표준 오차라고 특수하게 읽어서 스탠다드 에러가 되는 겁니다. SE 오른쪽에 X바라는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시그마 루트 n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유의수준 언제 나오죠? 검정할 때 나오죠. 유의수준 0.05 하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에서라고도 읽어도 되고 하에서라고 읽어도 된다. 유의 수준 0.05 그리고 그리스 기호 알파를 씁니다. 이거에 반대되는 의견처럼 들리는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을 베타라고 읽고 베타는 곧 1-베타인 검정력을 설명할 때 중요한 도구가 되죠. 검정력 1-베타. 많은 모델에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좋아합니다. 이 기호 보통 한글에서는 한 번에 붙인 기호처럼 보이는데 살짝 구부려지고요. 입실론입니다. 입실론은 이자, 에러라는 이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차를 나타낼 때 보통 쓴다. 오른쪽으로 가서 저 끝에 어떻게 읽어요? 입실론이라고 읽어주세요. 쓸 때는 이렇게 안 쓰고 저처럼 3자를 뒤집은 것처럼 쓰죠.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모회기 모형의 오차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 플러스 입실론. 그리고 람다라는 글자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포화송 분포할 때 POIS 이렇게 또는 POISSON 이렇게 두 가지 다 병행이 되는데 그때 평균이 람다인 포화성 분포라고 기호를 쓰죠. 교수님, POISE는 어떻게 읽어요? 포화송 2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바이노미얼 몇몇 읽듯이 요것도 포화송 2 이렇게 읽어보자 라는 거죠. 람다입니다. 람다는 쓸 때 오른쪽에다가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아래로 밑으로 람다 람다 입실론은 입실론 다음에 알파 베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람다 밑에 있는 글자 보이실까요? 얘는 X2 아닙니다. 바로 카이입니다. 카이 그리고 제곱이라고 읽어주세요. 카이 제곱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카이 제곱 그리고 지금 바로 왼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면은 카이 제곱 n-1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카이 제곱 n-1 즉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한 번에 부르는 어떤 명칭 이름이다. 카이 제곱 n-1은 이후 표준 정규분포 독립 변수들의 제곱 합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입니다. S,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S라는 게 분산이라는 베리어블의 또 다른 이름이죠. 단 이때는 표본에 대한 분산 S제곱,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S 이렇게 돼서 변수 X의 표본 표준 편차라고 보이네요. 이때는 변수를 X로 잡았을 때의 그들의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를 의미하기 위해서 SX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루트 n-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괄호하고 xi-x바 괄호 닫고 제곱. 네, 보통 괄호는 잘 안 읽는데 읽습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xi-x바 괄호 닫고 전체 제곱. 아래에 내려가니 COV가 있는데 얘는 코베리언스라는 베리언스에 코자를 붙인 공분산의 앞에 짧은 글 같아요. 코베리언스 XY, X와 Y 사이의 공분산이다. 같은 코베리언스인데 SXY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네, 말 그대로 SXY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자는 바로 위에서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을 나타낼 때 썼죠. 이건 표본에 대한 공분산을 기호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SXY, 코베리언스 XY는 n-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괄호 열고 xi-x바 괄호 닫고
괄호 열고 yi 마이너스 y바 괄호 닫고.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adj 이게 뭐예요? adjusted. 그래서 adjusted라고 하죠. r제곱. r제곱이 결정계수인가요? 그리고 adjust해서 수정을 시켰나요? 이러한 표현들도 있으니 혹시 읽으실 때 adj라고 읽지 말고 adjusted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에는 여러 가지 그리스 기호가 나오는데 이 그리스 기호들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수를 설명할 때 세타, 그 다음에 평균은 뮤, 시그마 제곱, 시그마, 비율은 p, 시그마 xy, 로우죠. 로우 xy. 그리고 같은 의도에서 표본을 읽을 때는 세타에 상응해서 세타 헷 이렇게 생긴 건 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헷이라고 읽어요. 헷. 그리고 이번엔 x 바 bar s 제곱 s p 헷 s xy r xy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사실 이 한 페이지에 있는 기호들을 어떻게 읽는 게 좋지라고 읽어보는 시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87페이지에 있는 기호 읽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총 20개의 핵심 대표 통계 지식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대표값, 그리고 두 번째는 산포도입니다. 세 번째는 외도, 피어슨의 비대칭도이고요. 네 번째는 순열과 조합을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부 확률과 베이즈 정리네요. 여섯 번째는 기대값과 분산의 성질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항분포죠. 이제 바이노미얼 NP 잘 읽으실 수 있죠? 포화송 분포입니다. 포화송 람다라고 읽어라 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네요.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노멀, 정규분포는 노멀, 뮤 시그마 제곱이라고 읽어주세요. 노멀, 뮤 시그마 제곱. T분포, 카이 제곱 분포, F분포가 있습니다. 표본평균 X바의 분포와 중심극한 정리, 그 중에서 우리 표준오차 SE X바를 함께 확인해 보았죠. 모평균의 추정과 가설검정, 그리고 모비율의 추정과 가설검정입니다. SEP 햇도 보이네요. 두 독립표본 추정 및 검정도 다루었습니다. 표본 크기를 결정해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다루었습니다. 교차 분석, 카이 제곱 검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분산 분석, 이때 yij는 뮤 더하기 알파 i 더하기 입실론 ij, 입실론입니다. 상관계수입니다. rxy, sxy. 단순 회귀 분석도 같이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20개의 챕터 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확인 문제까지 제공을 했으니 영상 꼭 들으시고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